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셀 3사의 하락폭들,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5%대, 그에 뭐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4%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과 좀 맞물리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매도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, 일단 오늘을 자체로 좀 판단을 해보면 공매도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 정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 내지는 경기 둔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,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발표됐던 1월과 2월 달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북미 시장이 28%가 좀 증가됐고요. 유럽이 28.4%가 증가되면서 지난해 2024년도 대비해서 상반된 판매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1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부진했던 판매량을 좀 보였던 시장이 북미 시장이었는데, 이 부분이 사실 뭐 이 IRA에 관련된 정책 노이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보조금 정책의 쇠퇴 우려감들과 맞물리면서 2월 달도 좀 이어지는 어떤 피크 우려감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, 2월 데이터를 보면 1월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됐던 요인들, 전체적으로 한 30%대 증가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좀 일시적인 어떤 하락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테슬라가 1월과 2월 달에 대한 유럽과 미국 시장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좀 감소됐던 원인들, 그렇지만 테슬라를 좀 제외한 비테슬라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판매량들은 오히려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조점들이 좀 있었고,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분기 인도량에 관련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테슬라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지만, 대체적으로 지금 모델 Y죠. 지금 5년 만에 신차를 좀 출시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3월부터 일부 좀 맞아요. 인도를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, 그리고 상반기까지 모델 2 차종이 출시를 좀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판매량들은 1분기 이후부터 완화된 판매량이 예상되지 않을까. 그렇다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뭐 비테슬라 차량들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캐즘의 완화 시그널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,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반사 이익에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투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서 좀 생산 비중이 높은 이 기업들이 GM과 포드인데, 전체적으로 한 30%, 한 27% 정도 양산해서 미국 안에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세 부분에 관련된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판가에 관련된 부담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겠고,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기가팩토리를 모두 다 미국 안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들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가라든가 이익기재 훼손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에 관련된 공급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, 양극 소재사에서는 뭐 테슬라랑 비중 한 70%를 좀 차지하고 있는 LNF가 중장기 수혜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뭐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GM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, 뭐 이 이후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럽향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미국 내 공급 비중들이 좀 낮은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사실 영향도는 좀 각기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되겠습니다.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그래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. 특히나 장비단에서 좀 버티는 종목들 의외로 체크가 좀 되고 있고, 소재 부품단에서도 대진 첨단 소재는 그나마 3%대 강세 보이면서 정말 소수의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도 자동차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. 당연히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데, 그러면 자동차 관세
관세를 다시 좀 끌고 와서 보면은 수혜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로 테슬라가 처음에 언급이 됐었고 네.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보니까 비아디까지 이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테슬라랑 비아디가 진짜 최대 수혜주라면 여기 들어가는 밸류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로 골라서 좀 담아야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비아디의 경우에는 미국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낮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25%를 더 초과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70%대까지 좀 되지 않을까. 그렇다면 미국에서 비아디가 많이 팔릴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. 없네요. 거의 없다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유럽의 경우에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율들을 좀 상향시키면 45%에서 많게는 한 60%대까지 관세가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이 직접 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1월과 2월 데이터가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 데이터를 보면 비아디가 좀 잘 팔렸다기보다는 네. 독일 폴스바겐 같은 이 전기차들에 대한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에 비아디의 경우에는 제3국의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어떤 부담 요건들에 대해서 관세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판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일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가장 크게는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반대로 좀 해석을 좀 해본다면 네. 다른 국가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이 관세를 동등하게 좀 부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일부 수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처럼 뭐 보조금을 좀 폐지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관련된 영향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